자, 생방송으로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이후 정말로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정치권 상황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노정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이제 후속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최상목, 한덕수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조금 전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셨는데 오늘 네. 결과 보고는 조금 이제 안도를 하고 계십니까? 네, 뭐 국민 마음과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장에서 많이 교감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눈물 흘리셨으면 우리도 눈물 흘리는 거죠. 네. 안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다행이기도 하고 참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민주주의를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켰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오늘 결과 보고는 뭐 펑펑 울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자가 움직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고요. 오늘 노정면 의원 이렇게 모시고 얘기 나누는 것은, 자, 지금부터 이제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60일 이후에 대통령 선거도 치러야 하지만 내란 동조 세력, 특히 이제 위헌이라고 명백하게 결정이 난 한덕수 최상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요. 또 검찰총장 지금 딸의 뭐 불법 채용 또는 불법 뭐 인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고, 자, 일단 하나하나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네. 본회의는 어떤 성격의 본회의였습니까? 일단 먼저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이기도 하니까 예.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국민 감사문을 의결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시작되는 감사문인데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감사문을 의결했습니다. 4.19 직후에 있었던 대국민 감사문 이후 처음 있는 의결문입니다. 국회가 진심으로 우리 국민의 그 기여, 노고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고 또 역사적인 평가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의결 처리했고요. 또 하나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서 추가로 조사케 하는 그런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오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상목 지금 탄핵 안건은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만약에 오늘 법사위 회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탄핵안 의결을 했어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오늘 법사위로 돌렸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저희가 두고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 말씀은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해야 하는데 네. 그걸 법사위로 돌림으로써 일단 24시간, 72시간 규정은 좀 더 수년이 되더라도 처리하면. 네, 그건 지금 이제 스톱이 된 상태고 예. 시간은 스톱이 된 상태고 얼마 전에 검사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 탄핵 발의를 해놓고 그리고 탄핵 의결을 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조사 활동을 했어요. 네. 그것과 똑같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심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빨리 최상목 올렸으면 먼저 탄핵하고 한덕수도 책임 물어야 한다. 그게 민주당이 민심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요건이다라고 하는 걸 당 지도부는 잘 알고 계시죠? 당 내에 우리 국민들께서 더 잘 알다시피 두 기류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관한 안건이 이제 부상이 됐을 경우에 탄핵을 해야 한다, 결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과 좀 더 신중하자는 의견이 사실은 지난 넉 달 동안 계속 서로 충돌은 아니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지금 우리 원내 전략이 펼쳐져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필요한 탄핵들을 해오다가 최상목에 이르러서 사실 중단이 됐던 거죠. 중단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을 앞두고 신중하자라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좀 비등해진, 이전보다는 비등해진 상황이어서 내부 의견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네. 뭐 제가 숫자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비중으로 탄핵하자, 신중하자라는 의견이 늘 맞서 왔습니다.
근데 최상목 탄핵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가 사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노선이다라는 인식으로 탄핵안을 이제 발의하고 추진해야 된다, 가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높아졌습니다만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파면 결정이 임박하면서 다시 신중론이 비등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민심과 그러면 달리 신중론이 비등해졌는데 그 신중론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왜 그러면 탄핵을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법사위로 넘겨서 최상목의 그 죄상을 법사위 청문회에서 국민들께 그대로 보여드리자는 그런 일종의 그 원내 전략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도부에서 고민하다가 사실 오늘 아침 막판에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좀 밀렸다 이렇게 저는 뭐 이해를 하고요. 뭐 민심으로는 바로 탄핵하라는 것인데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자. 네. 뭐 수년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뜻대로 관철이 잘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을 대신해서 말씀하실 때는 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댓글로는 많은 분들이 최상목이가 법사위에 나오겠느냐, 아유 속 터진다, 정말로 답답하다, 민주당 또 국민들 마음 이렇게 몰라주고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역풍은 무슨 역풍이냐, 지금 무조건 밀고 가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역풍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아요. 네. 제가 볼 때 저는 뭐 제 입장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테니까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예. 지금은 이제 원내 대변인으로서 원내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 결정된 이 전략은 목줄론이라고 할까요? 목줄을 잡았다. 네. 그리고 분명히 뭐 민심이라고 이게 여론 중에는 일단 어떻게 확 틀어지고 가봐라라는 그런 요구도 있다고 우리 지도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개를 지금 이 국면에 교집합을 키우는 것은 탄핵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당장 결론을 내지도 않고 이것을 법사위로 넘겨서 청문회 절차를 한 번 더 밟아보겠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최상목 문제도 이렇게 걸려 있으면 한덕수 문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인데 한덕수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도 이미 이제 경계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건 뭐 진행 자체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한 번 더 지금 탄핵 파면이 선고 일정이 잡히는 그 순간에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 번 더 말미를 줄 수 있다. 네. 며칠간의 말미를 더 줘서 그 안에 마은혁 임명을 하고 그리고 선거 일자를 잡는 그러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장난질을 안 친다라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면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말미를 주고 그 조건을 이행한다는 거는 탄핵을 못 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네. 저는 그 카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이 그 카드를 쓸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저는 모릅니다. 네. 여러 의견들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한 총리도 그런 의미에서 일단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로 다음 주를 맞이하는 것인데 지금 저도 오늘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은혁 재판관 그리고 마용주 대법관 이 임명은 이거 파면 선고가 났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당연히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오늘 좀 해야 하는데 뭐 갑자기 대선 관리하고 무슨 경제 문제를 챙기고 뭐 이렇게 통상 문제 챙긴다 이러니까 야, 이 사람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그 선고 일정 잡는 것 그리고 임명하는 것 다음 국무회의까지는 기다려 보자는 기류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무회의는 언제입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공학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4월 18일 되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네. 그럼 두 사람을 누가 임명하는가의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 그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까지 이제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한덕수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목줄을 잡고 있다라고 하기에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많다라고 봤을 때 지금 뭔가 결단을 내려서 정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꼬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탄핵하자는 내부의 강한 의견
놓은 거는 그겁니다. 예, 예. 네, 지금 제가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나와서 당에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당장 선거 일자를 공고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문영배 재판관, 임미선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려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당 입장이 분명해요. 적어도 내주 초에는 선거 일정 공지가 있어야 된다. 네. 그게 다음 주 국무회의로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임자 재판관 임명,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네.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선출된 권력의 최고 권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걸 대행이 행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대행이 지금 한 총리가 되든 그 다음 타자가 되든 그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이후 6년을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 총리는 입장을 내야 됩니다. 입장을 내야 한다. 네. 자, 왜냐하면 그것도 이런 불확실성들이거든요. 예, 예. 불확실성 속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저는 판단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할 것이고 답을 얻어낼 거예요. 답을 하지 않으면요. 그럼 제가 봐서는 그다음에 안 할 것 같은데요. 답을 해야 할 겁니다. 답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탄핵으로 간다. 명분이 충분해요. 네. 곧 다가올 문제고 국민들이 이 혼란한 상황, 지금 윤석열 하나 파면시켰다고 일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네. 여전히 혼란하고 궁금한 게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국무위원들한테 있는 거죠. 자, 다음 주 화요일을 시한으로 보고 화요일까지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해석한다. 오늘 왜 그럼 그 시한을 구체적으로 당에서 밝히지 않았는가? 예. 제가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한 것은 제가 이해하고 판단한 시한인 거예요. 이런 모호성 속에서 한 총리가 또는 지금의 내각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행하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속이 터진다라는 이제 얘기를 제가 아마 욕먹을 많은 각오하고 분들이 나왔습니다. 예, 예, 속이 터진다. 왜 이러느냐.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끝나는데 이게 이번 주에 처리할 것과 다음 주 초에 확정해서 밀어붙여야 할 것을 일주일, 2주일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동정론도 생기고 네. 또 다른 변수들이 나올 것이고 윤석열이 지금 또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 지도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인데 강하게 주장하면서 원리 원칙대로 밀고 나가자고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는데 어쨌든 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떤 결론을 저도 제 개인적인 판단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예, 예. 당에서 결정한 대로 잘 진행이 돼서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라도 한 수 배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 반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원 원장, 박지원 의원도 어제 제가 이제 직접 여쭤보니까요. 본인은 탄핵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지금 받고 있어서 댓글로도 비판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던데 이제 그분은 아니었고 뭐 다른 몇 분이 계신데 어찌됐든 그는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고 이 부분이 지금 민심을 어떻게 민주당이 수용하느냐 매우 중요할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손해를 감수하고도 법을 지키는 민주당의 모습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지도부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런 의견도 제가 당에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예. 자, 며칠 전에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용산 움직임이 좀 특이하다. 네. 공성전 폐출 가능성이 없고 사실상 스스로 상황을 승복하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때 잠깐 이제 분위기 어떤지 서로 저하고는 소통을 했는데 뭐 역시 오늘 보니까 윤석열은 바로 우리 말로 하면 깨갱 그냥 바로 받아들여서 지금 퇴거 준비를 하는 것 같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뭐 비서관들이 일괄 사표를 다 내버렸습니다. 의외로 저항이 적습니다. 그건 저희 당에서도 말씀하신 그 정보를 저도 당 지도부에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당 지도부에서도 파면은 기정사실에 가깝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쪽이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이미 며칠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퇴거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다른 면이어서 네. 퇴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의외로 짧게 나왔더라고. 그러고 뭐 갑자기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구체성이 없더라고요. 저는 호수의 달 그림자 같은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호수의 달 그림자 같은 이야기. 네. 그러니까 본인은 실제 수행하기 어렵지만 상황을 만약에 저항이라는 모습으로 보이면 훨씬 더 이제 후폭풍이 거칠 것이다 이런 이제 계산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계산은 딱 하나죠. 예, 본인 사형 안 당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형사 재판이 이제 당면에 있고 본인이 아무리 뭐라고 할까요? 자기 성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파면 결정을 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남은 것이 형사 재판인데 형사 재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네. 사형 받을까봐 지금 제가 볼 때는 벌벌 떨고 있는 형국이라고 봐요. 실제로 힘이 다 빠졌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도 본인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 김건희가 사실상 내부에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사갈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족 같은 행정관 뭐 두세 명을 보내서 청소도 시키고 네. 자 이사갈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정도 걸렸고 결국 윤석열도 짐을 빼야 되는 게 한 2, 3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이사를 안 가고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상은 예. 하루 이틀 사이에 갈 거라고는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그런 흐름들, 봉황기 바로 내리잖아요. 예. 그런 흐름들이 윤석열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빼놓고 모든 사람에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억압적이고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김건희가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공항기 내려 예. 아크로비스타로 가자. 예, 이 판단을 저는 김건희가 했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간다. 근데 만에 하나 지금도 바깥에서 우려하듯이 버티겠다. 그러면 퇴거 명령에 이제 불법 점유 뭐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이제 충돌 상황은 오지 않겠죠. 억지로 끌고 가는 상황까지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만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 경고는 해야죠. 혹시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나와서 형사 사건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취재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바깥에 세력 규합을 하거나 또는 조기 대선에 개입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예상하시기가 좀 어렵습니까? 지난 넉 달이 힘들었던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었다고 전 봐요.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이 그렇게 혼자 독자 행동을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백업을 했기 때문에 이 뭐 전광훈, 전한길, 소년보 이런 세력들하고 같이 손잡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권성동, 권영세의 묵인 방조 내지는 지지 하에 이루어졌던 일련의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의리도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른바 지도부라는 그 세력은 이제 갈래를 타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이 독자적으로 세를 규합해요? 무슨 능력으로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신 그 결정문, 그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한 극우 세력을 향한 계몽성 결정문이에요. 네. 하나하나 다 논리들을 깨버렸죠. 논리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막무가내 주장을 하나하나 다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풀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동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뭐 수만이 모이거나 수십만이 모이는 그런 집회가 돈으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봐요. 네. 어찌 됐든 거기에 혹해서 거짓말에 속아서 다 몰려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오늘 결정문의 내용은 충격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 내가 믿었던 게 이게 아니었어? 아,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는 그러면서 그 세력, 그 다수가 모였던 그런 위력 행사는 이제 못하는 단계다. 그럼 극소수가 저항할 텐데 저들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비겁해요.
못합니다. 윤석열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세력화는 어렵다. 그런데 정광훈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자, 국민 장관을 내일 3천만 명이 모여서 네. 우리가 지금 이 현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쳐야 한다. 이거 뭐 굉장히 제가 그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정광훈 일당이 다시 움직이는데 내일 3천만 명 모일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천만 아니 그러니까 뻥튀기를 말을 해도 그래도 꽤 모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게 뭐 돈으로 동원한 것 같다라고 많이들 의심하잖아요. 그건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되는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모입니다. 전 국민의 10%든 20%든 뭐 콘크리트 지지자가 있다고 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퍼센테이지는 낮은 것 같지만 절대 숫자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연령층이 매우 높아요. 그분들이 평생 살면서 굳어진 생각인데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원력은 노태우 때부터 입증됐던 거예요. 노태우 200만 명씩 동원했죠 그때. 집회할 때 아니 사람들이 모이겠어 했는데 모였잖아요. 예. 여의도 광장 꽉 채웠잖아요. 예. 그리고 2019년도 그 정광훈 집회 그 광화문 집회 사진을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착각을 하고 이때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 하시는데 그 정광훈 집회예요. 예. 그러니까 동원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동원할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확 줄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속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투자하겠습니까? 안할 그러니까 것 제가 같은데. 말씀드린 돈은 뭐 동원하는 돈 그건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집회를 한번 하려면은 수억 원이 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 돈 못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윤석열은 국힘 쪽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정강훈은 정강훈대로 하는데 거기부터서는 더 쪼그라들 텐데 오늘 국힘 태도가 현재 결정 나오자마자 네. 갑자기 대선 쪽으로 가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절대 질 수는 없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겨보자. 그러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몇 개 봤거든요. 일부는 방송을 하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다 나가서 단식하든 머리를 깎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탄핵이 됐는데. 근데 오히려 똘똘 뭉쳐서 대선 열심히 해보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야 이건 뭐야 이 사람들은. 윤석열 억울하면 나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저항을 하고 잡혀갈 각오하고 보호하겠다. 내가 순장조를 자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대선 모드로 바로 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본인들이 이용당했다라는 그런 점을 깨달으셔야 돼요. 집회 참가했던 시민들이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정말 그 생각에 동의해서 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지금 이제 여당이 아니지만 공당이 이용해 먹은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연단에 올라가서 그 극우 세력들하고 손잡고 그 순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지금 쏙 빠져가지고 이제 대선 모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들에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었어요. 시간 끌어서 이재명 유죄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4월 18일을 넘겨서 정말 자기들 입장에서는 횡재하는 상황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윤석열도 석방시키고 기세 올리고 체포할 때 방해하고 이런 짓들을 쭉 끌어와서 최대치로 끌어왔는데 결국 실패하니까 우리 원래부터 하기로 했던 거 하는 겁니다. 그 비굴하잖아요. 비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 대선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오늘 일감으로는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후보는 내겠지만 대선 체제로 이렇게 내부를 소위 말하는 단속을 해낼 수 있겠느냐.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후보는 누가 되죠? 경선 어떻게 하죠? 수사받는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이 사람들 어떻게 되죠? 이준석도 또 출마할 건데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 단일 대우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이런 판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민주당의 이제 원내대변인 하시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민주당은 그래도 저쪽이 지리멸렬을 할 것이라고 상정하고 대선 준비하면 망하죠. 예. 저쪽이 어떻게든 그건 이제 그쪽 사정이니까 어떻게든
후보를 내고 그쪽으로 결집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지리멸렬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이게 경적 필패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안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의도적으로 안 본다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저들이 지리멸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서로 들더라도 예, 예.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닐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 갑자기 집결할 수 있어요. 예. 검찰은 지금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 부분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딸 문제도 걸렸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 이미 올라 있고 이 정도 되면 물러서 주는 것이 최소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0.1g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오늘 탄핵을 안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능해졌다고 봐요. 최상목이 사퇴하는 상황, 심우정이 사퇴하는 상황을 국회가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아쉽습니다. 뭐 저도 뭐 다 아시지만 오늘 탄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미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본인이 못 견뎌서 사퇴를 하게 하는 상황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의원들이 이미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법사위로 최상목도 넘어가고 심우정도 법사위의 감시 대상인 거고 견제 대상인 거고 거기서 활동을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긴급 현안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둘 다 불러내는 걸로는 결정하셨습니까? 법사위에서. 일단 최상목은 당연히 불러내고요. 예, 예. 그리고 심우정은 나오든 안 나오든 예. 심우정의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계속 드러내야죠. 심우정의 그 심약한 이런 상태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퇴를 할 수도 있다. 누구 오더를 이제 주고 받을 사람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티고 올 수 있겠나 이제 이런 것인데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존재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지금 나와 있는 켜켜이 쌓여 있는 이제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도 이제 자연이니까 형사 사건으로 얼마든지 이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기도 한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대 안 합니다. 아 기대 안 한다. 네. 뭉개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뭐 하는 척 하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바로미터는 윤석열 재구속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김건희 소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하면 국민들께서 조금 기다려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수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더 강력한 특검을 추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검이나 상설특검 지금 통과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이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 지체가 된다 아니면 한덕수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아직은 전망의 단계가 아니라 며칠 동안이지만 최대한 압박을 강화한다. 예. 지금 상설특검이 내란 상설특검이 지금 이미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김건희 상설특검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내란 일반 특검하고 명태균 일반 특검이 지금 아직 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의결은 이제 올 곳이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재의결 통과를 모색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더 강력한 외환죄까지 들어간 내란 특검을 발의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혹시 민주당 지도부 또는 뭐 좀 역공을 우려하는 뭐 저는 그걸 믿지도 않지만 이런 분들이 야 대선 국면에서 그 특검 다 넣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이게 오히려 뭔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까? 선거하고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하고 수사가 예. 중단되나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께 여쭤보는 거죠. 윤석열 이대로 두고 선거해도 됩니까? 김건희 수사 안 하고도 선거해도 됩니까? 검찰이 제대로 안 할 것이라는 의심들을 다 하고 있어요. 네. 하더라도 하는 척만 할 것이라는 의심들을 해요. 그러면 특검밖에 없죠. 네. 지금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도 아닌데 지금 특검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모아서 가면 좋겠는데 이제 질문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민주당이 이걸 지금 들고 계속 그냥 뜨거운 감자를 손에 올려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계속 왔어. 지금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기본이고 특검도 지금 통과시켜서 가야 될 것이 당연한 민심의 바람인데 이거 지금 제대로 못하고 그냥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어서 오늘도 뭐 나온 정보에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대선 일정을 대충 정하고 이렇게 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알리는 작업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당연히 공당에서 이미 이제 변수가 네. 상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은 체크를 하는 거죠. 경선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자, 민주당은 이제 지금 일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파면이 돼서 대통령이 없는 상태 일당으로서 이제 책임감이 훨씬 커지는데 당장 지금 뭐 통상 문제 그리고 지금 뭐 경제 위기 문제 이게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좀 높일 수 있는 이제 기회는 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준비는 돼 있습니까? 그건 뭐 꾸준하게 우리 당이 정책 정당의 명분을 드러내고 또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면에서 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네.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제 여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예, 예. 그래서 총리 훈령에 그 정책 협의를 정당하고 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없는 경우에 각 정당과 정부가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잔류자들, 예. 이자들이 대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는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수용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지금 정부하고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정책 협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저희가 체크해가면서 만약에 이걸 이제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도 우리가 탄핵을 결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 잣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중요한 정부의 이제 결정은 네.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는 1당이 민주당, 2당이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중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1당, 2당을 함께 이렇게 파트너로 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최근에 추가 경정 예산 하는 것도 보니까 긴급한데 뭐 제대로 이걸 하는 왜냐하면 제 느낌으로는 국힘은 그렇게 하면 이재명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라는 네. 느낌이 딱 오던데 이제 오늘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은 좀 벗어날 수는 있습니까? 추경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선거일 공고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마은혁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남은 게 이제 추경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것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 당이 한덕수 입장을 확인할 거예요. 근데 추경은 혼자 뭐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에 그러니까 기재부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네. 정부가 다 동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지 보는 거죠. 내주 초에, 내주 중반까지는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날짜를 좀 지정해 주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아니면 중반이라면 수요일입니까? 목요일. 왜냐하면 하루가 한 달처럼 길고 네. 지금 너무나 지금 국민들의 사정이 최악의 최악이 뭐 짓고 있으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뭔가 조치를 좀 정부가 해주면 심리적으로라도 좀 안정이 돼서 좀 뭐 가볼 텐데 다 지금 막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화요일 국무회의가 우리가 기다려 줄 수 있는, 네. 인내해 줄 수 있는 시기에 최끝단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회에서 그럼 1당과 2당이 협의하는 것은 오늘 이제 대선으로 가자고 국힘이 얘기를 했다면 혹시라도 지금 채널이 가동되어서 움직이고 이런 상황은 있습니까? 채널이 움직이는 부분은 있는데 네. 그것이 그렇게 구체적인 정책 협의의 단계는 아니에요. 예. 일단 다음 주 중에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파면 선고 나기 전에 여야가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적인 공감을 이룬 상태예요.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왔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상황이 오기 어렵다고는 봅니다. 뭐 참여하면 형식적으로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추경의 방해 요소가 저는 안 될 수 있다고 봐요. 안 될 네.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현재 내각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된 방안을 확정지어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라. 그 말씀은 이제 국민의힘은 아예 국회에 당분간 참여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제가 들리고 참여해봐야 이당이니까 목소리도 크게 낼 수도 없다. 보면 되죠. 네, 큰 역할을 못 할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좀 질문을 드리면 한덕수 총리를 민주당이 믿고 가도 됩니까? 안 믿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안 믿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딸려가는 또 측면도 왜냐하면 정부의 수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제가 오늘 굉장히 곤란한 지금 자리에 출연해 있는데 예. 저는 다음 주 뭐 그게 화든 수든 그때까지 민주당이 끌려가는 형국인지 네. 끌고 가는 형국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대선이 언제 치러진다는 날짜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지 않더라도 선관위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제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거는 또 고유한 사무인지 혹시 그거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게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예. 고유 사무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등록을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은 대선을 이미 확정하고 이제 보는 거죠. 다만 날짜만 대선은 확정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네. 날짜를 공고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고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워낙에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하고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판단은 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열흘 이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열흘까지 채워서 무슨 대응을 세우 이런 느슨한 대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화, 수 저는 화라고 보는데 예. 또 내부에서는 혹시 수까지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을 넘기면은 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는데 믿고 기다려 보시자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민주당 너무 지금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의견 뭐 다 옳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이 또 우리 뜻대로 가지 않는 것이 정치라는 것도 또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 개인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면 답답하시죠? 아니 지금 원내대변인이 아니고 그냥 뭐 유튜브 채널 나와서 스픽스에 제가 뭐 대표 출신으로서 예. 진작에 출연할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공교롭게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예. 나와서 결국 오늘 나왔는데 예. 왜 오늘 나왔나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답답한 거는 이해하지만 이제 이럴 때 원칙이 이기는 것, 정의가 승리하는 것, 그리고 법이 이렇게 국민의 뜻을 받들었을 때 제대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좋겠는데 이제 노정민 의원도 엄청 노력하시는 거 잘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내란 세력으로 이렇게 고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노정민 의원이 고발을 당하진 않았고 일괄 탄핵하자는 것 때문에 노정면 저도 고발 당했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수계로는 본인이 이제 지금 김어준 공장장이 아니고 그 노정면 의원이 거기에 우두머리로 고발을 당해야 하는데 왜 김어준을 했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괄 탄핵에 대해서. 네. 여전히 그 소신은 유지하고 계신 거죠. 일괄 탄핵이 필요했다 그 시점이라면. 그때는 뭐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뭐 저의 방안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평가들을 해주시는데 당 내에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근데 뭐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직후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후에
국무회의로 그 포장될 뻔했던 그 모임에 갔던 국무위원들을 일괄 탄핵했을 때 소위 말하는 역풍이라는 게 역풍의 이응자라도 나왔겠는가? 뭐 저는 지금도 역풍은 없다고 봐요. 예. 근데 역풍이라는 소리도 안 나왔을 때다 그때는. 예.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상황 관리를 해나갔어야 된다는 생각은 뭐 확고하고요. 늦어도 12월 중순쯤에는 그 국무회의를 무력화해서 이 말은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정확히는 무력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력화인 것처럼 해서 특검을 손에 쥐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라는 판단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그 당시 한덕수 총리 탄핵이 얘기될 때 1+5 5명의 국무위원을 더 일괄해서 탄핵을 하면 국무위원의 기능에 대한 논란의 국면이 벌어지고 저는 거기까지 예상을 했는데 총리실에서 못한다고 결론 내리고 그럴 때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땡큐했습니다. 네. 그 상황을 만들면 특검을 우리 손에 쥔다. 네. 이게 이제 상황을 풀어가는 이미 이제 초창기에 일괄 탄핵을 못했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그거라도 해두면 특검을 손에 쥐고 내란 수사를 특검이 한다. 그러면 이후 상황 관리가 굉장히 유리해질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들은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은 파면이 되었지만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덕수 최상목 이슈는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함께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느끼셨죠. 그럼요. 네.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8대0으로 내는 것이 실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끌었느냐 아니면 압박에 굴복한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국민들의 압박이 분명히 작용한 거 맞은 거죠. 시간을 끈 것이 윤석열 쪽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저는 분명한 판단을 합니다. 예. 그 시간 끄는 거를 막아낸 압박이 국민에 의해서 가해졌어요. 네.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 물론 재판관들이 8대0을 만들어 그 결정을 오늘 내놔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지만 그게 가만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대3이든 5대0이든 인용이 파면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몇 주가 딜레이 된 거예요. 네. 거기에 조직적인 법 기술이 들어갔던 거고 그걸 국민이 압박하고 또 탄핵의 요구로 분출되고 그걸 받아서 민주당이 실행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한 그 상황에 와서야 비로소 헌법재판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3월 11일이다, 12일이다, 14일이다 이러면서 한 주 미루기를 3주를 했잖아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비상 걸렸어 이런 기류 전혀 안 잡혔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3월 말에 국민들의 그 분노가 극에 달하고 헌재를 포위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줄탄핵을 얘기하고 그걸 성명으로 내고 지도부가 움직이고 그래서 본회의 날짜들을 잡아가고 이러면서 헌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화요일에 선고 일정 공지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 내어서 정말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지만 그 헌법재판소를 움직인 것은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민주당 대응 전략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노정면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좀 자주 나와주시면 저희들은 아주 좋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생방송으로 지금 특집 인터뷰 마련했고요. 12,000분 정도 들어와서 방송 봐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선의 모험전은 오늘 윤석열 탄핵 기념으로 경양수산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네이버나 카카오로 경영푸드로 들어가셔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 오늘 대구에 계신 분들 회식하신다면 그 멧돼지 잡은 날이어서 오늘 삼겹살 파티 정말로 많이 한다고 하던데 삼겹살 파티나 한우 파티 하실 분 있으면 경성한우 들어가셔서 정말로 값싸고 가성비 있는 제품
여러분들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집 인터뷰 생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스픽스는 지금 134만 명을 돌파했고요.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